자, 하겠습니다. 영화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영 강사입니다. 미라클 챌린지 시즌2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16번째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요거 패스하고 김채원의 건강행 보상 특강 챕터 2를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2. 자, 박수. 와, 네, 김철장님 오늘도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찬 강의, 유익한 강의, 재밌는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장님한테 이제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호스트 권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우리 지원장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적응이 안 돼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저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중간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냥 중간에 넣었는데 2018년도에서 2022년도에 보험 교육도 많이 들었고요. 그 영업도 파란만장했다고 표현을 하면 좋죠. 그래서 좀 회사 이직도 조금 꽤 많았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생각보다 설계사 분들이 경험을 안 해도 될 것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됐던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배워야 하고 뭐 어떤 거를 순서대로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제 서버에 있는 잠시만요. 이거를 하면, 보이네요. 보이시죠, 이거? 제가 지금 쓰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제, 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제가 그 폴더라고 하죠. 제가 그 자료들을 모아놓은 그 폴더들인데, 솔직히 이 폴더들 전부 다 탐내시긴 하거든요. 자료가 너무 방대하게 많아가지고 탐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월초 소식지라든지 자료, 뭐 세일즈 프로세스, 원수자 자료들, 뭐 알리루무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정리해 놨거든요. 사실 이 아이들이 제가 뭐 교육 들은 것 아니면은 자료 다 정리해서 모아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교육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 제가 이렇게 보상 강의라든지 뭐 손해사정, 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뭐 세일즈, 투자 재무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어떤 걸 배워야 되고 뭐가 뭐 도움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가 도움이 되냐고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사실은 이게 가장 도움이 돼요. 라고 말할 만한 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조금 조금씩은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뭐가 가장 도움이 됐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일즈 기본. 제가 뭐 기본적으로 내가 영업을 FM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를 배우는 게 영업 활동, 소득 활동에는 가장 도움이 됐었는데 영업 활동에 대해서 뭐가 도움이 됐다고 하냐면 그냥 조금씩 다 도움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어 뭐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는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화재보험부터 뭐 자동차 뭐 뭐든 설계도 다 할 수는 있어요. 뭐든지 뭐
학원 배상 책임도 그렇고 일반 화재도 그렇고 설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게 이런 교육 때문에 그렇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서 내가 뭐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 조금 그런데 제가 뭐 주력으로 자동차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을 들으시는 게 맞고 화재 보험이 주력이라고 하시면 화재 보험 들으시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화재나 자동차 보험은 지금은 주력에서 조금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관심 있는 게 투자나 재무 쪽이어서 점점 이제 이쪽 아래로 빠지게 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지금 고객님한테 서비스하는 거는 보상이나 손해사정 강의가 도움이 됐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치우쳐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거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는 항상 고객을 위해서 보험을 해왔고 끊임없는 교육과 성장을 통해서 이제 모두의 삶이 윤택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 관심이 더 컸던 거는 투자나 재무 쪽으로도 지금 이제 관심을 좀 더 키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그 예전에 그 강사님이 저에게 강의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한번 이제 다시 눈여겨보셨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에 도움을 드렸던 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강의를 할 건데 혹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도 괜찮겠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혹시 이제 무슨 내용이었길래 아무도 못 받는다 했는지, 왜 못 받았는데 저는 가능했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내용이 작은데 그 고객님께서 우체국 보험에다가 보험을 실비를 청구를 하셨는데, 우체국에서 이제 청구 결과라고 해서 이제 서류가 날라왔죠. 규정에 의해서 보험을 줄 수 없다. 무슨 규정이냐? 무슨 규정이길래 나한테 이제 보험을 못 주냐? 이렇게 얘기 날라왔는데,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혹시 이 내용이 보이실까요? 잘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잘 안 들려요. 다들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게 되게 어색하긴 하네요. 이 하나의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을 말하며 또한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의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할 때에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분이 실비를 청구한 거에 대해서 못 받는다고 내용이 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뇌경색증이 아니라 주상병이 파열된 대동맥, 그러니까 복부에 대동맥이 파열돼가지고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뇌경색증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기존에 만약에 제가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고혈압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입원을 한 거는 장염인데도 불구하고 고혈압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고혈압을 부상병에다 항상 쓰게 돼 있거든요. 사실 고혈압을 주로 치료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런 지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기왕약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약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상병으로 항상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거를 썼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거는 뇌경색증으로 인한 치료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실비를 지급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실비랑 상관 있지 싶어가지고 진료 차트 의무 기록지를 다 확인을 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확실히 뇌경색증으로 치료한 이력이 있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의무 기록지를 다 확인했더니 뇌경색증으로 치료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뇌경색증으로 예전에 치료한 게 있었던 것 때문에 부상병으로 썼던 것뿐이죠. 근데 하물며 치료한 게 있었더라도 뇌경색증의 약 처방을 위한 부상병인 거지 주상병 치료는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급이 돼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관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내용이 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는 뇌경색으로 인한 입원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제외 면책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이제 연락을 하고 어, 다시 청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퇴원을 2023년 8월 11일 날 하셨거든요. 2023년 6월 18일 날 하셔서 2023년 8월 11일 날 퇴원을 하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기록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청구를 이제 이때부터 상담을 8월 21일부터 상담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급이 9월 8일 날 지급이 되셨어요. 이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그 중간중간 다 도움을 드렸는데 기록 있죠? 8월 20일 날 제가 우체국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담당자가 뭐 민원을 넣든 뭐 알아서 해라. 그 우체국이랑 뭐 보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아실 건데 우체국은 어 벽이에요. 그냥 뭐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세요. 뭐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전화를 하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끊어버립니다. 진짜 막 무슨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차라리 벽이랑 이야기하면 차라리 낫겠다 할 정도로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방법을 찾고 이제 그분께 이제 얘기를 했던 게 혹시 이제 서류를 차라리 바꾸자 해서 이제 그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차피 치료를 하지 않았으니까 부상병을 삭제를 혹시 해주실 수 있냐 소견서를 새로 작성해서 그래서 의무기록지상 뇌졸중 치료가 없으니 진단상의 부상병을 제거하기로 하고 이제 2023년 9월 5일 날 보험금 재청구를 진행했는데 이 사이에는 기간이 좀 길어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치의 선생님의 예약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금 길어졌던 것도 있었어가지고 2023년 9월 5일 날 보험금을 재청구를 진행했고 2023년 9월 8일 날 보험금 91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던 병원비였기 때문에 엄청 난감하죠. 막상 딱 이제 병원비 나와가지고 실비 청구했더니 못 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래가지고 뭐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막 이 재청구하는 동안에도 그분도 계속 불안해가지고 뭐 인터넷 요것도 찾아보니까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찾아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계속 이제 달래드렸어요. 기다리시면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한 3일 만에 지급이 돼가지고 다행이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 간단한 건데 조금만 이거를 그냥 살펴봤으면 됐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미미한 부분을 놓쳤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받았던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한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그 약관의 분류표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 라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강의를 하는 동안에 거의 그 전에 처음에 했을 때 맨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이 답변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료 한번 보시면 이걸 제가 저희 고객님들한테 상담할 때 쓰는 엑셀 시트 같은 건데 이 무슨 형형색색이게 뭐냐고 하실 텐데 실제로 고객님들이 보았을 때 이런 전부 다 보여드릴 일은 없어가지고 몇 개만 찝어서 보여드려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다 같이 보니까 좀 정신없죠? 보이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체외 충격파 세석술 요로결석 뭐 이런 내용이 보시면 얘가 회사마다 종수술이 달라요. 이게 생명보험회사에 있으셨던 분들이거나 지금 있거나 그 출신이신 분들이거나 원수사에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 분류표가 거의 일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종수술이라는 게 손해보험에 넘어오면서 원래 그 기존에 있던 종수술이 약간 변형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마다 내용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나 치질, 치액이나 또 이런 거는 또 종수술에서 지급이 안 되고 체해충격파 세사술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2종, 어떤 데는 1종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면서 내용이 다 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예전에 뭐 요로결석으로 시술을 하신 적이 있고, 만약에 그리고 또 아직도 가끔 보면 신장 결석이라 해서 아직까지 배출이 안 되고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집중해서 판매를 해주셔야 될 건데, 근데 이분을 뭐 이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종이 나온 거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약관의 분류표를 뭐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회사가 이런 게 좀 취약하네. 이 회사가 이런 건 장점이네. 그리고 뭐 그때도 뭐 암 분류표를 얘기한다고 했으면은 뭐 암 분류표를 뭐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약관을 외우지 못해요. 제가 막 머리가 좋거나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암기하는 걸 잘 못해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뭐 파일을 정리를 해서 그걸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지. 제가 막 이거를 뭐 약관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다 외우고 있고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거죠. 제가 무언가를 암기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화가 잘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단점을 보완할 만한 게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을 했던 거라 보시면 되고 이 자료 엄청 괜찮은데요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이걸 못 외우니까 이걸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수술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으니 이제 요거를 조금씩 이제 파악을 하시고 상담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비급여 영양제 실손 의료 및 청구 시 대응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이거를 사실은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대표님한테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표님이 준비를 조금 도와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T자형이라고 아실까 모르겠어요. T자형 들어보셨어요? 응. 박창희 지점장님이 제가 이렇게 꺼득떡 해주셨는데 이게 T자형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넓게 안다고 치면 저희 대표님이 좀 깊게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한번 파고드는 걸 엄청 잘하세요. 제가 진짜 많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강의를 들었어가지고 어 이분이 제대로 하시네 안 하시네를 조금만 들어도 알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대표님 하는 거 보시면 와 제가 감탄을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차라리 이 내용을 대표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라고 할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쓰는데 일단은 약간 사설이 없고요. 얘기를 한번 드리면 저도 지금 덕분에 이 질문 덕분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제대로 이제 꼼꼼히 챙겨드렸는데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영업에 쓰셔도 괜찮은데 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참고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2021년도 7월 1일에 4세대 이후에 개정이 추가됐어요. 4세대. 그러니까 약관을 보면은 여기 밑에 주황색에 약사 법령에 의해서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이런 식으로 약관에 4세대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세대부터 명시되어 있다는 거는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에는 없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예요? 결국 보험회사는 4세대 약관 가지고 지금 1, 2, 3세대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냐?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우리 2021년도 5월 30일 날 조간 보도 자료에 도수치료, 우리 어느 정도는 아실 수도 있는데 도수치료 10번 이상 지금 못 하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10번 이상 하려면 완화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왜 10번 이상 하는지에 대해서 소견, 그리고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지 도수 치료를 10번 이상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같이 비급여 주사제가 같이 나온 거죠. 비타민, 영양제의 경우에는 약사 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서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된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실제로 금강원 우리 보도자료에 의해서 식약청 허가사항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 합리화 명령이 되었는데
즉 사실은 기존 4세대 이전의 실손보험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험료 누수가 많은 보장을 축소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이거를 보험사가 이제 이 근거로 이전 보험료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걸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은 그럼 지급된 경우가 없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른 치료 목적에 처방받았기 때문에 면책사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적응증. 적응증이라는 단어도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쓰게 되었는데 어떤 약이나 수술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질환이나 증세를 특정 검사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 이걸 적응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은 이걸 쓰는 게 맞아라고 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실제로 적응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손보험에 인정 판결되는 게 판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저희 대표님이 이제 직접 결제를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제 주셨는데 이런 판례들로 인해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 기존 병력이나 치료 경과, 치료 수단, 그에 따른 병증의 해소 여부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립된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호소 증상에 관한 당시 임상 수준, 자신의 치료 경험이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가 판단되는 진료나 치료 방법, 치료의 효율이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조저적 치료를 선택할 범위 재량을 가지는 점, 이런 내용에 의해서 실제로 식약처에 등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걸 처방을 했을 때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실제로 그걸 지급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4세대는 이미 사실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게 맞아요. 식약처의 효능 효과로 인해서 사용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3세대, 2세대, 1세대의 경우에는 비타민 영양제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게 맞다. 실제로 제가 이걸 보면서 깨우친 게 그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청구해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KB손해보험은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어요. KB손해보험은 좀 그냥 안 주고 이 영양제 의사가 처방해서 한 건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얘기하면 그게 줘요.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회사는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저희는 절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제 S생명 이 말했다 저랬다 하는데 S생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절대로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요라고 하지 마시고 약간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좋겠죠. 담당자분한테 이거 약관에는 4세대만 명시돼 있는데 왜 3세대, 2세대, 1세대에다 적용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근거 있게 말하면 보상과랑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 보상과랑 싸우진 않거든요. 보상과랑 싸우지 않고 보상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우체국을 제외할게요. 우체국은 저도 화가 한 번씩 나는 곳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근거를 제시했을 때는 무조건 전 절대로 이런 근거를 제시해도 전 절대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거 준비를 해봤고 이런 내용들로 이제 영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후유장애 청구 사례 얘기하셨는데 사실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저는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제가 상해 후유장애는 제가 직접적으로 청구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유장애까지 좀 해드릴게요. 그 이게 후유장애가 질병 후유장애는 그 우리가 치매랑 이런 거 되고 이러니까 판매를 조금 하셨어요, 최근에. 근데 옛날에는 질병 후유장애 판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크게는 없고, 암 환자분들 위전절제 했을 때 얼마 나온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후유장애 담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없어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진행을 조금 저희가 좀 많이 해서 일단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고객님이신데 30대
여자이시고 그 당시에 그 척추의 폐쇄성 골절이라서 우리가 폐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뼈가 이렇게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뚝 눌려가지고 우리 몸을 밖으로 돌출이 안 된 골절을 폐쇄성 골절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척추 같은 경우는 엉덩방아를 딱 짚게 되면 뼈가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엑스레이상에 뼈가 눌려가지고 이거를 골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골절이 있던 사례분들을 이 사례로 한번 참고하시면은 골절은 그냥 후유장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검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후유장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후유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얼마나 압박 골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 10% 이상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지금 이 진행했던 두 분이 그냥 제가 다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후유장애는 설계사가 하시면 안 돼요. 설계사 분이 하시면 시간은 너무 낭비예요. 그래서 그냥 손해사정사한테 수술을 지급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손해사정사가 되고 싶다는 약간의 그 이상한 그런 게 맥적이 생겼었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직접 했던 사례였는데 손해사용 없이 제가 이제 밑에 요거 예상장애부터 시작해서 그 후유장애 진단서를 다 의사 선생님 찾아가지고 다 받고 그 의사 선생님도 그랬었어요. 무슨 설계사가 와가지고 이런 걸 받냐. 손해사용사 데리고 와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완전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이분이 뭐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금액이 작아가지고 손사가 붙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진행을 해드렸는데 물론 이분들이 그래서 제 키벤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15% 지급료를 받아서 이분이 척추 압박골절로 저한테 가입하신 상해보험에서도 한 300 넘게 받으셨는데 그 후유장애로 제가 이제 받은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정도 되셔가지고 위에 이분은 이제 후유장애까지 받으셨고 15% 지급료 받으셔서 그 밑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 차대인 사고라고 표현하죠. 보행 중에 사고가 딱 나신 건데 어, 그, 이 사례는 조금 흔하실 수는 있는데, 흔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튜브 예전에 보시면 교통사고 났는데 뭐 1,000만 원 받았어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런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차대인 사고 보행 중에 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염자 정도의 판단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 이분이 허리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부딪혔으니까 허리가 아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진행했던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허리 치료력이 없지만 허리가 이것부터 아팠는데 이분은 50대이면 사실은 퇴행성으로 그 디스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후유장애 진행을 했던 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퇴행성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단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개인 상해 후유장애를 진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만 진행만 한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서 담당자분한테도 이제 요목조목 따졌죠. 원래 사례는 저희 진단명도 M코드 질병으로 받았어요. 그 병원에서 질병을 받았는데 원인은 상해지 않냐. 그래서 이제 너희 보험사에서 너희가 직접 판단해가지고 진행해달라 해서 의학 자료 다 드리고 의료 자료 다 드리고 너희가 알아서 진행해라 해서 본인들 판단하에 구급 진행을 받고 후유장애 처리를 해서 700만 원 합의금 받았던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하시면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건 제 사례는 아니고 제 예전에 지점원인데 저희 지점원이었는데 제가 도와드렸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질병 후유 장애가 진짜 많은데 생각보다 진짜 쉽게 쓸 수 있는 게 치아예요, 치아. 치아. 우리 후유장애 요즘에는 후유장애 판매를 3% 이상을 많이 판매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50% 이상 이거는 해당이 안 되시고 3% 이상 판매했을 때가 해당이 가능하신데 여기 치아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그 당시에 그분이 임플란트를 열 몇 개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20%를 도전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건이었거든요.
20% 받으려고 임플란트 열 몇 개를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 옆에 약관 보시면은 크라운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2분의 1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해가지고 14개가 안 돼서 10% 지급을 받으셨던 경우에요. 이분은 근데 후유장애가 좀 있으셔가지고 당연히 설계사분의 남편분이었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1억 정도 갖고 있으셔서 1,000만 원 지급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를 받으셨는데 저희는 이제 20%를 원했는데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질병후유장애 아시죠? 추가로 결손이 더 생기면 추가로 더 차익분 더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게 2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암으로 했을 때 위암 전절제 뭐 신장 투석하면 75%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신장 투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 그 질병 후유장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못 해요. 아시겠지만 이제야 뭐 유병력자 있으신 분들도 질병 후유장애 뭐 2천만 원, 1,000만 원 추가해가지고 가입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례가 사실은 후유장애 많이 없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제외하고는 손해 사정을 맡기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적어도 후유장애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손해 사정도 맡기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까지만 하시면 딱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김시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호스트 권한 좀 넘겨주세요. 네. 호스- 자,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 알찬 내용, 재밌는 내용을 우리가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요거 그 영상 이제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업데이트 이번 주말부터 제가 한국을 몰아가지고 복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결국은 다른 영업인들이 해결 못하는 거를 내가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차별성이죠. 독보적인 차별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설계사는 못 해주는 거를 내가 해줄 수 있다. 독보적 차별성이죠. 그럼 바로 키맨이 되고 추가 계약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강력한 부가적인 비즈니스가 발생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다른 영업인들이 안 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 여러 독보적인 차별성이 생기려면은 결국은 다른 영업인들이 다른 설계사가 안 하는 손 안 대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문성, 이게 바로 차별화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저런 거 막 줄줄줄 다 할 정도니까 고객들을 만났을 때 아주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 우리 김 시원장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우리 세 번째 시간도 될지 모르겠지만 콘텐츠 만약에 준비되신다면 다음 시간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이상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 시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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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나가게. 네.